오늘은 타시켄트의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타시켄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의 타시켄트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150년 동안의 현대적 모습의 타시켄트의 역사를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865년도의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이 약간 아메바처럼 생긴 외곽의 성에 둘러싸여서 가운데에 철수 바자르와 타원이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복잡한 모양의 길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실선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물길들이고, 여기 왼쪽에 큰 물길이 카라카미시라고 하는 현재에도 이 타시켄트의 외곽순환도로 왼쪽 편을 흐르고 있는 운하입니다. 타시켄트는 총 12개의 관문을 가진 성읍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인구는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1856년에 크림 전쟁에서 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러시아는 먼저 침켄트, 그 타시켄트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현재는 공업 도시죠. 침켄트를 먼저 점령하고 그 이듬해에 타시켄트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타시켄트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간 도시가 되었고, 당시에는 코칸드 칸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였었습니다. 타시켄트가 점령되고 난 이후에 지작,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이제 동쪽으로는 코칸드와 안디잔, 페르가나 이쪽이 러시아의 영토에 귀속이 되었었습니다. 이 점령 전쟁을 지휘했던 사령관은 체르냐예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타시켄트가 점령되고 난 지 2년 후에 1867년에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계의 러시아인이죠. 카우프만 이름이 독일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이 지역의 이름이 투르키스탄이었으니까 투르키스탄 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타시켄트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체르냐예프가 타시켄트를 점령할 당시에 진격 루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침켄트는 이 오른쪽 위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고, 맨 아래 구층에 보시면 이게 치르치강이죠. 치르치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라쿨, 우리가 사라골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이 북쪽에 유누사바드 쪽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전쟁을 하고 타시켄트를 진격을 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Y자 모양의 도시의 모습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2번이 철수 바자르라고 돼 있죠. 2번이 여기 있습니다. 철수 바자르. 당시에 이제 바자르 레기스탄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지금 아마 baghdad 타시켄트 시티가 있는 지역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재밌는 걸 보시면 이 왼쪽에 카라카미시라고 하는 물길이 흘러가고, 도시 성벽 바로 옆으로 안하르 운하가 흘러가죠. 지금도 타시켄트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는 이 안하르 운하가 당시에는 이 성벽의 바로 오른쪽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살라르라고 하는 운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켄트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뒤쪽으로 옛날 카페 부하라가 있던 그 옆으로 지나가던 물길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물길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 없고, 중세 타시켄트의 외곽에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카시라고 있죠. 바르크 바부르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라카시예요. 라칸 마할라. 라카시라는 이름이 이때도 있었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칠란자르 구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칠란자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말했던 사라골가, 우리는 사라골가라고 하는데 한국 교육원 쪽이 사라골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에도 그 지명이 있었더라고요. 1865년 당시에 체르냐예프가 타시켄트를 침공하던 시점의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중세의 타시켄트가 있고, 여기 철수 바자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철수 바자르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면 현재 아미르 티무르 광장은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가 아미르 티무르 광장,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이쪽 가스피달리 바자르 인근 지역인데, 당시에 보시면 여기 미라밭이라고 또 이름이 있네요. 미라밭.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죠. 칠란자르 지역은 현재 이 칠란자르 라이온으로 만들어졌고, 라카또 보시면 바르크 바부르가 여기죠. 이 지역을 라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50년 전에 타시켄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나름 재밌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확대해서 1890년도 타시켄트의 모습을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1865년도 당시의 타시켄트의 모습이었고, 이거는 1890년, 러시아가 들어온 게 1865년이니까 25년 후에 타시켄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구도시에 여기 보시면 빨간 요점이 철수바자르 옆에 있는 무슬림 교육기관이고요. 뒤에가 바로 메쳇 무슬림 사원이 되죠.
그리고 요 위쪽이 철수 바자르가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이 위치는 그대로 있고 위에서 흘러오는 안호르 강이 이렇게 꺾여 있죠. 이 아래로 해서 국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안호르 강의 우측에 25년 동안 러시아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 도시는 카우프만이 처음에 기본 계획을 잡았고 2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타시켄트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경계를 저는 지금은 철수 바자르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아직 안하르 운하 건너편 쪽에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1890년도의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철수 바자르가 여기 있고, 지금 타시켄트 시티가 있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는 아래쪽으로 물길이 흘러가고, 지금 타시켄트 시티가 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타시켄트 시티, 그리고 박다골, 안호르 운하를 놓고 왼쪽에 타시켄트 시티가 위치하고 있죠. 신도시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하르 운하의 오른쪽을 카우프만이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스크베르 주변으로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리형의 도로가 나보이 거리와 이어지는, 이 당시만 해도 안호르 운하까지만 이 도로가 있었고요. 밑으로도 메트로 아이베까지 가는 길이 없죠. 여기까지만 이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되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 병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지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는 주요 관공서라든가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아래쪽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카우프만 총독부가 있던 요새가 러시아의 크레물린처럼 별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총독부가 있었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문을 보는 공간도 이 자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보면 울리차 체호바 거리는 가스피탈리 지역까지 와 있었고, 당시에도 이 현재 메트로 아이백이 있고 그랜드 미르 호텔이 있는 이 지역이 당시에는 이제 군영 포병대들 예비 부대들의 캠프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우리 가스피탈리 바자르 건너편에 고스피탈이라고 해서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 자리가 당시에 그 러시아 군사들을 위한 병원이 있던 자리가 바로, 최근까지도 여기에는 고스피탈 병원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고 현재는 이 땅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철길은 놓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구도심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철수 바자르가 있고 사마르칸트 다로자라고 하는 쇼핑센터가 여기에 있죠. 그렇게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철수 바자르에서 이 베루니로 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철수 바자르에서 이 왼쪽으로 해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 이 길은 현재까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길 있죠. 이게 사마르칸트로 가는 관문이라고 해서 사마르칸트 다로부자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코너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사마르칸트 다로부자라고 해서 보시면 당시에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사마르칸트에서 오는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성문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터 자리가 있고요. 1890년 이후에 이 도시 개발이 이 가운데 축을 따라서 이 베루니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거고, 이쪽 지역은 1865년도의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당시의 타시켄트와 현재의 타시켄트. 여기도 보시면 이런 물길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죠. 타시켄트 두 도시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1910년, 1917년, 그리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1979년의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10년 타시켄트의 지도인데요. 요 앞전에 1890년도 지도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철길이 있다가 이제 생긴 거죠. 타시켄트 역이 1910년도 지도에는 나타나고, 이 지도는 안하르 운하와 살라르 운하 그 사이에 형성된
타스켄트의 새로운 도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래쪽 미라밭하고 야카사라이스키 그랜드 미르 호텔과 메트로 아이백 지역이 현대의 모습과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옛날에 있던 이 물길을 1990년도 지하철이 생기면서 직선화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는 아프라 시합 거리와 울리자 아이백 이 길을 이 루트로 형성되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보이 거리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 길이 직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메트로 아이백으로 이어져서 쇼타루스트밸리로 연결되는 그런 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아진, 제드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제아진, 제드바, 당시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말하고요. 이 가운데 이쪽 지역들은 관공서들이 그때도 많았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총독이 제1군단이 주재했던 성입니다.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대통령궁이 있는 타스켄트 첫 번째 군단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 군사용 포병단을 이끄는 캠프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1예비사단, 제2예비사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특수군단이라고 하는 부대도 봄카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군인병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기 있고, 가스피탈리 바자리가 요 위치에 있는 거죠. 특이한 거는 아직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브로드웨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길을 보시면 카우프만스키 프라스펙트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카우프만은 타시켄트의 초대 총독이죠. 타시켄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길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키릴 문자에 E가 영어 알파벳에 I를 썼더라고요. 이끌학계는 이끌학계를 썼고, 이때까지만 해도 키릴 문자가 지금과는 다르게 쓰여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요 거리의 명칭인데, 남북으로 지금은 아미르 티무르 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때는 모스크엡스카야 울리자로 명명이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 작가 고골랩스카야 울리자, 고골의 이름이 붙어 있고, 다르한으로 이어지는 그 막신고리키로 이어지는 이 대로를 푸시킨스카야 울리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콥스카야, 푸시킨보다 한 두 세대 정도 앞선 초기 러시아 문학가의 이름을 따서 주콥스카야 울리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체옵스카야는 블라지미르스카야로 최초에는 거리의 이름이 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울리자 누쿠스 같은 경우는 마린스카야 울리자로, 지금 가스피탈리 성당, 그 성당 옆길 있죠. 그 길의 이름이 가스피탈나야 울리자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센터 쪽에 보시면 그 나보이 극장이 있고 분수대가 있는 위치에 토요장,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열리는 장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요. 기차역 맞은편에 철도 박물관이 있는 그 위치점에서 옛날에 말을 사고 파는 꽃니 바자르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찌무르 광장 같은 경우 크로스하는 교차로는 삭제되고 로터리 형식으로 바뀌었죠. 현재 모습은. 그 옆에 여기 있는 녹지는 타시켄트 시청으로 쓰여지던 건물 뒤쪽 편에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계탑이 있고, 이게 동방대학교의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뒤쪽에 무스타킬릭 쪽 같은 경우는 사마르칸스카야 울리자라고 있었는데, 사마르칸스카야 울리자가 무스타킬릭 광장 앞에 대로가 되었고요. 로마노프스코버 울리자가 있는데, 로마노프는 러시아의 마지막 그 왕가의 이름을 따서 로마노프스카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이라서 이름들이 보면 그렇게 혁명적인 냄새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32년의 모습인데요. 이 남쪽으로 조금 더 도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아나르 우나 너머 쪽에는 전혀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러시아 혁명 이후라서 거리의 이름들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프만스카야라고 되어 있던 거리의 이름이 프라스페트 까를랴 마르크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어 있고요. 꿀육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해서 꿀육스카야 울리자로 이름을 바꿨고, 처음으로 울리자 체호바, 가스피탈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리의 이름인데, 이 거리의 이름은 체호바로 바뀌고 지금까지 울리자 체호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주콥스카야, 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 레르몬톱스카야 울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푸시킨과 주콥스키 사이에 있었던 그 게로이 나시브 브레미아 그 소설을 쓴 유명한 러시아 문호의 이름을 따서 레르몬톱스카야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고, 아미르 티무르 거리의 이름도 엥겔스, 이 공산주의자 엥겔스 이름을 붙여서 엥겔스카야. 그리고 여기에 현재는 울리자 나바이 거리의 초입 부분인데 울리자 스탈리나 그 스탈린의 이름을 또 여기에 붙여놨어요. 그 외에도 두 번째 고리형 도로 같은 경우는
베르버바 마야, 그 5월 1일 노동절이죠. 노동절을 거리의 이름으로 붙여놨었고, 이 울리자 체호바하고 크로스가 되는 아이리시 펍이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그 길 이름이 셰브첸코예요. 이때부터 울리자 따라사 셰브첸코라고 역으로 가는 축을 이루는 이 길의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셰브첸코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미러 호텔이 여기 있고, 이 푸시킨스카야를 지나서 지금 이 길 아사킨스카야라고 했는데, 이 길이 노바야 울리자 아사킨스카야가 압둘라 가dir이라는 그 내부에 있는 큰 도로로 바뀌고요. 이 지점에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다르한 지역으로 이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고, 이 뒤에 노보 모스콥스카야 골든하우스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고, 이리가쪼니 대학이 이쪽에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타시켄트가 메트로 미노르역 정도까지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쪽으로도 아직 그랜드 미러 호텔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까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1979년도의 지도인데 세르겔리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가 이제 많이 확장이 되어서 핑크색의 미라바스키 라이온이랑 야카사라이스키 라이온, 그리고 세르겔리 라이온, 여기에 이제 타시켄트 공항이 있죠. 여기는 함진스키 라이온. 아직까지 이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라서 79년도 타시켄트의 지도인데, 아직까지 이 메트로 아이백은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쇼타 루스타벨리는 이미 이제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울리차 샤르샵스도 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프라스펙트 나바이는 이미 이름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베루니 도로도 현재와 이름이 똑같고, 여기에 이제 찌르크가 있고, 찌르크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길, 이때도 이미 이제 푸르카트, 우즈벡 문학가 이름을 따서 푸르카트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칠란자르로 가는 메인 도로는 그때만 해도 프라스펙트 드루즈비나로 국민우정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프라스펙트 분뇨코르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타시켄트 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길들은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했는데, 울리자 우즈베키스탄스카야, 이 길은 최근까지도 울리자 우즈베키스탄스카야였는데, 이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울리자 이슬람 까리모프로 바뀌었죠. 이 아미르 티무르 거리는 여전히 엥겔스카야. 보시면 1979년쯤이 되니까 이미 이 외곽 순환도로의 고리와 이 공항, 그리고 세르겔리까지 타시켄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 아직까지 외부 순환 고리 동선이 완전하게 원형으로 클로징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쪽 아래쪽에 백지미르가 아직까지, 이 아래쪽에 세르겔리가 여전히 타시켄트에 편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일치하는 도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시켄트의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두 도시 이야기, 지난 시간에 1979년 도면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2001년과 2008년 그리고 현재의 타시켄트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전체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979년도 타시켄트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외부 순환도로, 바깥에 보여지는 이 외부 순환도로도 완전한 원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있는 도로들도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1979년
타시켄트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것이 2001년 타시켄트의 모습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 나는 부분이 내부에 지금은 이제 말라 깔짜바에 다로가라고 작은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79년도에는 일부 구간들이 끊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었고, 이 외곽 순환도로도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79년에 비해서 내부 순환도로의 이 부분과 공항 앞에 그리고 칠란자르 지역이 연결되어서 완전한 순환도로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이 추가로 확장이 되면서 가스피탈리 지역이 현재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된 시점도 2001년도입니다. 이전 지도에서는 이 세르겔리 지역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2001년도 지도에서는 세르겔리가 정확하게 축적에 맞게끔 치르치강까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흰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타시켄트의 행정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2008년도의 지도인데요. 이미 도심지 구도시를 비롯해서 스크베르 지역의 도로 상황들은 2001년도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 이 이후에 이 외곽 순환도로가 여기 이빠드롬에서 세르겔리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클로징이 된 순환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치르치강이 흐르고 세르겔리는 노란색 부분이죠. 이 하나바드 지역은 아직까지 타시켄트 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장기아타 지역도 타시켄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현재 타시켄트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보여지는 라인들이 타시켄트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스푸트니크 이 아래쪽에 티르치강 지역까지 타시켄트에 병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쪽 백지미르는 이미 이전에 타시켄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세르겔리와 치르칙 강을 포함하는 이 새로운 도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더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새로운 도로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백지미르와 이크 지역, 이쪽 지역이 새롭게 타시켄트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에서 국차에 있는 요 길이 작은 순환도로와 그 안쪽에 더 작은 내부 순환도로가 국차 지역이 연결되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고 나니까 타시켄트 공항이 도시의 아주 중앙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타시켄트 시에서는 이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항은 야동병원이 지어지고 있는 이 지역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제작된 비행기가 이 공항에서 이륙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던 공항이었는데, 향후에 이 공항을 다른 용도로 일반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타시켄트는 이 스크베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이 되어 왔는데, 1879년 이후로 보시면은 타시켄트 북쪽은 더 이상 도시의 확장이 보이지 않았고요. 남동쪽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도시의 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 치르칙 강이 타시켄트의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르칙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도시로서의 타시켄트의 성장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봤고요.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타시켄트의 확장에 대한 계획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영국의 세계적인 도시계획, 아마 우즈벡 정부의 발주를 받고 계획안을 잡은 것 같아요. 기존의 타시켄트 오른쪽에 뉴 타시켄트라는 제목으로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작성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분석한 자료고요. 새롭게 지어질 도시의 녹지, 물,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가 기존의 타시켄트고 오른쪽 아래가 새로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타시켄트의 모습이고요. 도시의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당장 시행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타시켄트의 확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를 한 것 같고요. 2만 헥타르의 부지에 200만을 수용할 수 있고 런던보다도
1인당 도시의 녹지 면적이 더 높도록 계획을 한 거고요. 고층 건물이 없이 저층 건물로 매우 낮은 밀도로 도시 전체를 그리고 있고, 보여지는 타워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부분의 랜드마크 타워로 보여지고요. 이 도시 내부에 많은 물길들을 계획함으로 해가지고 오아시스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직강에 현재 있는 섬처럼 생긴 부분을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존 올드시티와 뉴시티 사이의 경계 접합 부분을 계획을 했고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주시도를 보고 계십니다. 도시 한쪽에 트레이드 존과 기존의 비행기 공장에서 사용하던 에어포트의 에어포트 시티를 만들고 도시 일부분을 행정 중심 지역으로 구획을 해서 계획을 한 모습이고요. 도시의 야경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재 타시켄트 시티라든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에어포트 시티를 계획하는 걸 보면 도시 계획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시는 야경은 새롭게 들어설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전경입니다. 이 도시가 너무 이상적인 그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의 확장, 도시의 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이로써 1865년부터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타시켄트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모습까지 3번에 걸쳐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타시켄트는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개발에 장애물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발전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만약에 도시가 발전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타시켄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타시켄트라는 도시가 어떤 역사를 그 도시에 담으려고 노력해 왔는지 우즈벡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번에는 러시아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시켄트에 살면서 수도 없이 제가 입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 중에 예술가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리의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예술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타시켄트가 만들어졌을 때 러시아 예술가들의 이름이 거리명으로 사용되었었고, 지금 현재 타시켄트는 러시아 문학가들의 이름을 지우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인물들, 특히 이제 작가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정신적 근간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리 이름에 점점 더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도로에 러시아 이름들은 제외를 하고 우즈벡 작가나 문학가 또는 철학가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나바이예요. 나바이. 한국말로는 나보이. 원래 이름은 알리쉐르 나바이라고 하는데, 알리쉐르 나바이는 144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투르크계 시인이면서 티무리 하라산이라는 나라의 정치가이기도 했었고요. 최초로 우즈벡어로 쓰여진 문학을 쓴 이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따히르와 주흐라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스타킬릭 북쪽을 지나는 거리가 울리자 나바이고요. 이 거리변에 또 하나 나바이 뮤지엄이 또 있습니다. 또 타슈켄트 롯데 시티 호텔 앞에 이 부근에 나바이 극장이 있죠. 오페라와 콘서트를 주로 하는 지하철은 나바이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소련이 건설한 산업도시 중에 하나가 나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멘트 공장과 비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나바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나바이 주와 나바이 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루니 거리는 철수 바자르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술공대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올리자 베루니라고 합니다. 베루니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서쪽 지역이죠.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중세, 당시에는 이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시절의 하레즘 지역에서 천문학과 물리학, 수학, 지질학,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만수르 빈 이락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천문학, 이해학,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많은 저술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루닌 또한 아랍어, 소그드어,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까지 아주 능숙하게 구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베룬이라고 정해진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가 이 길의 끝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공대, 국민대,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 지금 현재는 이제 투비노 공대까지 가장 많은 대학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묵기미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쪽에 묵기미는 옛날에 가구 사러도 자주 가고, 제가 이제 업무를 협의하는 정보기관이 이쪽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갔어요. 항상 이렇게 묵기미 가야 된다고, 묵기미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거리 이름을 대내었었는데요. 묵기미는 1850년 포칸드, 타슈켄트에서 페르가나로 넘어가는, 계곡으로 넘어가는 바로 첫 단의 포칸드가 있죠. 포칸드에서 태어나서 1903년에 세상을 떴는데,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풍자가로 우즈벡 리얼리즘의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묵기미라는 이름은 불변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묵기미는 칠란자르로 가는 주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묵기미라는 이름은 아주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프르카트. 이 프르카트 거리는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자주 입에 오르내리진 않는데, 철수바자르 옆에 서커스장이 있어요. 서커스장에서부터 지하도로 해서 정남방향으로 드루즈바 나로독, 우리나라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쪽으로 오는 그 길을, 여기에서 이 베샤가치 쪽으로 가는 이 길까지 바부르 거리로 연결되죠. 이 길을 프르카시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자키르존 알 무함마드 앙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필명을 프르카스로 사용했다고 하고, 우즈벡 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정치가, 1859년에 태어나서 1909년까지 살았는데, 현재 우즈벡 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 우즈벡어로 된 가장 오래된 팜플렛과 풍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후에 러시아 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쓰다가 중국으로 추방돼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프르카트, 울리자 프르카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바부르인데요. 바부르 얘기하면 일단은 아미르 티무르 얘기를 하죠. 아미르 티무르의 증손자, 1483년에 페르가나 주에서 태어났어요. 안디잔.
페르가나는 한 주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페르가나 남한강 안디잔을 아우르는 그 분지 전체를 우리가 페르가나 달리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가나 계곡에 있는 안디자에서 티무르의 증손자로 태어났고 인도의 무굴 왕국의 시조죠. 최초의 황제이고 1494년에 불과 11살 때 페르가나 아슈켄트 지방의 왕, 한 작은 지역의 왕으로 올라서 사마르칸트와 카불 등을 다니면서 정복 활동을 해왔었는데 후기에 이 투르키스탄 지역을 우즈벡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인도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500년 인도 무굴 왕국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바부르 거리는 그 베샤가치 아까 푸르카트에서 연결되어서 타시켄트 공항까지 가는 거리고요. 그 중간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의 이름을 파르크 바부르 공원이라고 합니다. 쇼타 루스타벨리 거리는 아이벡역에서 세르게리로 가는 그 큰 길이 쇼타 루스타벨리예요. 중간에 바부르 거리와 교차를 하게 되고 쇼타 루스타벨리는 1160년에 태어나서 1220년에 생을 마감한 조지아의 시인이고 조지아 왕조 문학의 가장 큰 공헌자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더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이 사람의 동상이 파르크 바부르 건너편에 오른쪽 그림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상으로 쇼타 루스타벨리 거리의 한켠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도 굉장히 다음은 쇼타 루스타벨리인데요. 이 사람은 우즈벡 사람은 아니고 조지아 사람이죠. 조지아, 그루지아라고도 하고 12세기 중엽 1160년에 태어나서 12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시인이고 문학가. 그래서 조지아 문학 중요한 타시켄트의 간선 도로라서 다니실 때 세르겔리를 가거나 칠란자르를 갈 때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미라고 하는 철학가인데요. 1414년에 태어나서 1492년에 작곡한 일단 타지키의 페르시아 시인입니다. 또한 이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음악 이론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국적은 페르시아 고전시를 완성한 작가로서 인정되고 있고요. 타시켄트에는 자미는 한 지역을 말하는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되어 있는 타시켄트의 북쪽 말라 깔제바의 도로가 작은 순환도로에 걸쳐서 있는데 자미는 타시켄트의 중요한 건축 자재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미라는 얘기를 어디 가냐 자미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아 말로 하면 아이벡이고 우즈벡 말로 하면 오이벡이 되는데 오이벡은 지하철역 이름이고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가스달리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이 메트로 아이벡이죠. 메트로 아이벡에서 유누사바드로 가는 지하철하고 베루니 대학교가 있는 그쪽으로 가는 지하철 두 개 노선이 만나고 아이벡역에서 타시켄트 기차역까지 가는 그 길을 울리자 아이벡이라고 합니다. 아이벡은 20세기 사람입니다. 1905년에 포칸드의 한 양치기 집안에서 태어나서 1968년까지 살았고 시인이면서 작가이면서 문학가. 196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인민작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타시켄트 지하철 3개의 환승역 중에서 1개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오이벡역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하미드 알림잔이라는 시인인데요. 하미드 알림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미르 티무르 동상이 있는 데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길에 막신고르키로 가는 길이죠. 그 길로 가다 보면 지하철역 아미드 알림잔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르한이라고도 하고 그 지하철 때문에 하미드 알림잔이라고 합니다. 하미드 알림잔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교통사고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소련 시절을 살은 우즈벡 시인이면서 극작가이면서 학자, 번역가로도 활동했었고 20세기 최고의 우즈벡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고 우즈벡 소베트 문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면서 푸시킨, 톨스토이, 고리키 등의 어떤 많은 러시아 대문호들의 작품을 우즈벡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시켄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 중에 하나가 울리자 누쿠스를 쭉 따라서 계속 직진을 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와요. 고리를 끼고
유누사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길의 이름이 압둘라 카딜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타시켄트의 서커스장, 그 뒤쪽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의 이름이 압둘라 카딜이에요. 그래서 두쿠스 거리에서 압둘라 카딜이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이라고 해서 압둘라 카딜이라고 하는데, 울리자 압둘라 카딜이, 이 압둘라 카딜이는 1894년에 태어나서 1938년까지 살았고, 극작가면서 시인,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오이백과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둘라 카딜이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우즈벡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고, 역사 소설을 소재로 우즈벡 문학에 사실주의를 도입해서 후대 소비에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아지, 함자 니아지라고. 함자는 제가 처음 우즈벡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타시켄트 구 중에 하나가 함진스키 라이온이 있어요. 함진스키 구. 함자의 이름을 따서 지하철역 중에 하나가 메트로 함자가 있었고요. 러시아어로 하는 연극 극장을 드라마체스키 티아트르라고 했는데, 우즈벡 말로 하는 연극 공연 극장의 이름을 티아트르 함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함자라는 이름은 자주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 사람은 1889년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아주 불운하게 세상을 뜨게 됩니다. 가프르 굴롬과 함께 현대 우즈벡 문학의 기초를 다진 주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동시에 작곡가이면서 극작가이고 학자 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함자는 또한 우즈벡 현대 음악과 최초의 우즈벡 극작가로 인정되어지고 있고요. 1967년 우즈벡 공산당이 그의 비참한 죽음을 기려 메트로 함자, 함진스키, 함자 극장 등 많은 곳에 함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름이 다 떼어졌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함자는 사라졌습니다. 함자는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했고, 반종교적인, 반이슬람적인 적극적인 공산주의자였고, 그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미신의 보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네요. 이런 그의 성향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반종교적인 반감을 사서 1929년도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네요. 1989년에 소련 공산당은 그의 얼굴이 새겨진 1루블짜리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슬람 카리모프는 이전 대통령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와 정치적 배경이 되는, 독립하기 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까지 갔었던 이력을 봐서는 이슬람 카리모프는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함자 니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이 없었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우즈베키스탄의 공산주의적인 배경이 옅어지면서 반대로 반대급부적으로 이슬람 성향들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반이슬람적인 사상을 가진 함자의 이름들을 모든 장소명에서 다 떼어버린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세에 와서 20세기 가장 최근에 작곡한 사람인데요. 바티르 자키로프라고 1936년에 태어나서 1985년까지 우즈벡계 소련 가수로서 또는 화가로서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대중음악의 창시자로 인정되어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장관 이름도 바티르 자키로프라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어요. 살아있는 장관의 이름이 거리에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유튜브에 바티르 자키로프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티르 자키로프 거리는 새로 지어진 타시켄트 시티와 박다골 사이에 있습니다. 이 길에는 제일 중요한 컨설바토리, 타시켄트 음악대학, 음악학교가 이게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미디어 센터, 방송과 관련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지어진 이름인데, 이슬람 압두 가니예비치 가리모프, 바로 이전 대통령이죠. 이슬람 가리모프는 1960년대에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1964년에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198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급기야 1989년에는 소련 우즈벡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제11기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을 했었고, 독립한 이후에 2016년 9월까지 심장마비로 서거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카리모프는 철저한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가족도, 와이프도, 부인도 러시아 여자고, 자녀들도 보면 거의 러시아, 생기기도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고, 행동하는 것들도 러시아 사람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독립 당시에 카리모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건국위원회가 있을 당시에 카리모프는 우즈벡 말을 잘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무슬림 종교 집단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는 이슬람 종교 교리에 기반한 무슬림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카리모프가 그거를 다 무시를 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전혀 띠지 않는 현대적인 공화국으로 선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반정부 단체들의 정권의 위협을 받는 시기들이 한 10여 년간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디잔 사태, 그 뿌리가 그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안디잔 지역의 사람들의 반카리모프적인 정서가 표출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도로 중에서 울리자 아프라시압, 울리자 샤리샵, 울리자 누쿠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울리자 아프라시압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울리자 샤리샵, 그리고 하늘색 울리자 누쿠스. 이 세 가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지명을 따서 명명이 된 거리입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타슈켄트 거리의 이름들은 주로는 문학가들의 이름을 많이 따왔고요. 정치가들의 이름도 조금 있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지명을 거리명으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아프라시압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고대 유적인데,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된 문명의 도시를 아프라시압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마르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너진 그 도시의 이름이 아프라시압이고,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그 앞에 있는 길 이름이 울리자 아프라시압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초고속 열차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2시간에 주파하는 그 열차 이름이 또한 아프라시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샤리샵스는 나바이 거리와 쇼타 루스터밸리를 이어주는 반원형의 도로를 말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아미르 티무르죠. 아미르 티무르가 태어난 그 도시의 이름이 샤리삽스예요. 사마르칸트에서 남쪽으로 산을 넘어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샤리샵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사마르칸트로 도시를 옮기기 전에 아미르 티무르는 이곳을 정치적 수도로 사용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쿠스. 이 누쿠스는 고대 도시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복속시키고 1930년대에 와서야 자그마한 도시에서 현대적인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수도로 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쿠스 근처에 있는 히바라든가 베루니, 아까 말씀드린 그 베루니가 태어난 동네가 이 카라칼팍스탄 지역입니다. 이 누쿠스라는 현대적인 도시가 지어진 밑바탕에는 카레즈 문화의 역사적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타슈켄트의 중요한 거리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타슈켄트의 주요 거리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타슈켄트의 거리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거리들의 이름을 한번 되새겨보면, 철수바자르서부터 울리자 베루니를 타고 나바이 거리를 거쳐서 샤리샵스 거리를 지나 쇼타 루스트밸리로 해서 세레겔리로 가는 이 길이 하나 있고요. 다시 서커스상에서 프루카트 거리를 건너서 베샤가치 쪽에 와서 파르크 바부르 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요. 쇼타 루스타밸리와 실란자르로 가는 이 묵기미 거리에서 쇼타 루스타밸리 거리를 가로질러 울리자 누쿠스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는 압둘라 카디리 거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유사바드를 지나서 이 압둘라 카디리 공원까지 이르는 이 길이 하나 있고요. 묵기미 거리가 지나가는 이 길에 분뇨코르도 대로가 있죠. 양재대로 같은 이 대로가 만나는 여기가 예전에 메트로 함자가 있던 위치입니다. 메트로 함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다시 이 타슈켄트 시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위쪽이 아까 나바이 거리였고, 그 오른쪽이 바티르 자키로프, 우즈베키스탄 대중음악 가요를 했던 바티르 자키로프가 있었고, 이 길을 따라오다가 울리자 아프라시압으로 바뀌어서
메트로 아이백까지 이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울리자 아이백으로 변해서 타스켄트역까지 이어지고, 타스켄트 시티 아래쪽은 원래 예전에는 프라스펙트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지금은 울리자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울리자 이슬람 카리모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르한 지역에 있는 그 압둘라 카디리가 지나가는 이 지역에 이 부분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이 아미드 할림전, 작가 겸 번역가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미르 티무르 광장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울리자 아미르 티무르 이렇게 쭉 이어지죠. 거리명을 한두 개씩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러시아의 역사까지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가 바로 타시켄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다양한 인문학적인 상식뿐만이 아니고 재미들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러시아 작가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